지금부터 소셜 라이브 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소셜 라이브 Now! now!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공부실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동주선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희 나우에 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김태준님, 이규현님, 송지섭님, 차병곤님, 유정란님,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네요. 네네. 황지선님도 오셨고요. 황지선님도 오셨고, 네, 지금 한 분씩 저희 나우를 찾아주고 계시네요. 네, 네. 오늘도 저희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퀴즈와 선물 준비했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지금 바로 저희 방송을 전체 공개로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시청자 퀴즈를 내드립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맞추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예, 지난번 퀴즈 당첨자분들께는 아마 오늘 오전에 스타벅스 쿠폰이 잘 갔을 거고요. 당첨자분들 방송이 끝나고 며칠 뒤에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당첨자를 공지하니까요. 공지 확인하시고 메신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면 쓸데있는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 대리점 편입니다. 예, 독립법인보험대리점, 줄여서 영어로 GA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는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보다 이런 GA 소속 설계사분들이 더 많아질 정도로 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이 굉장히 일상화되었습니다. 네, 이제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보험 소비자에게 딱 맞는 보험을 설계해 준다는 것이 이 보험 대리점 제도의 도입 취지였었는데요. 도입 취지처럼 정말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설계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취지와 조금 다르게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금융감독원이 적발해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리 또 불필요한 또 불리한 보험 가입을 피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험 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우리 금융감독원 실무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험 영업 검사실의 김동식 선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영업검사실 검사기획팀 김동식 선임입니다. 네, 정말 훈훈하시네요. 훈남이십니다. 사실 제가 여기 저희 공보실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기 전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저희 김동식 선임님과 함께 한 팀에서 이런 보험영업검사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네. 저희 팀 선배님이셨고요. 오. 이 분야의 베테랑이십니다. 네. 별 말씀을. 베테랑은 과찬이시고요. 그냥 보험 대리점의 그 보험 판매를 조금 오래 지켜봤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모집 종사자분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면서 완전 판매를 하고 계신데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보험 대리점의 판매 행위를 감독 검사하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윤아 님도 와 정말 훈훈하세요 하셨고요. 네. 김태준 님, 실무자님 안녕하세요 하셨고 가고파 님도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최경원님 포청천이시네요. 이런 반응도 있네요. 왜 그런 거죠? 여기 반답이 없는데. 예. 네, 이런 기대 속에서 오늘 좋은 정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잘생긴 포청천님께서 보험가입 유의사항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보험 대리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오늘 총 5가지 유의사항을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 안내 자료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보험 대리점의 상호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은 보험 안내 자료인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그 가입 설계서나 상품 설명서가 대표적인 보험 안내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험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서 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회사의 관리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모집 종사자로부터 해당 보험 안내 자료를 통해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번호가 없는 보험 안내 자료는 좀 부실하거나 또는 실제 상품의 내용과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입 설계서나 상품 설명서에 관리번호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사실 보험 대리점인데 요새 상호만 봐서는 이게 보험 대리점인지 아닌지 알기가 좀 힘들잖아요. 뭐뭐뭐뭐 에셋, 뭐뭐 라이프, 상호가 이런 식이니까 알기가 좀 힘든데요. 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에는 반드시 상호에 보험 대리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에셋 서비스, 무슨 라이프 등의 상호가 있다면 보험 안내 자료에는 무슨 에셋 서비스 보험 대리점
무슨 나이프 보험 대리점, 이렇게 보험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원 님도, 무심코 그동안 봤었는데 관리번호가 있었네요. 하고, 박정림 님, 오선혜 님도, 박오파 님도 관리번호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의사항. 모집 종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상품 설명서를 지금 샘플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험 소비자가 복잡한 보험 약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집 종사자분들은 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서 한 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상품 설명서 한 부를 교부받도록 하시고요. 상품 설명서 표지를 보시면 이 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가 분명히 구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저축성이라고 설명했는데 설명서에는 보장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틀린 설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상품 설명서 본문에는 어떤 설계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그 설계사분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끔 상품을 설명한 사람과 실제 모집 종사자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불법인 거죠? 네, 불법입니다. 실제로 상품을 설계해준 설계사와 상품 설명서상의 설계사가 다르다면 이건 위법이고요. 따라서 반드시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받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하다고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시고 설계사분께서 여기저기 체크해 주시고 서명해 주세요 이런다고 무심코 체크하시고 서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뭐 복리 효과를 강조하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뭐 종신보험, 보장성보험 이런 민원들도 많았었고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뭐 저축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장성 보험 및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서 표지에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의 설명과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뭐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급하잖아요. 예, 빨리빨리 잘 읽지 않고 체크하고 서명하고 그러기 쉬운데 무심결의 한 서명이 나중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원에 보험 관련 민원 중에 내가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는 내가 설명받은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실제 상품 설명서에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받았다고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설명을 잘 듣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서명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상품 설명서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란에 체크를 만약에 하시고 서명을 하시면 나는 설명을 잘 받고 이해했다 이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한 경우에만 서명을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최경원 님도 모집 종사자분이 상품 설명하실 때 어려운 말로 또 빨리 하셔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또 이현재 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례입니다. 직장인 김순진 씨와 외부 강사 박영업 씨의 사례인데요. 김순진 씨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 끝난 후 외부 강사 박영업 씨가 다가와서 직장인에게 좋은 저축성 보험 상품이 있다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마침 또 이 강사가 1등 금융그룹 소속 직원이라고 해서 신뢰도 가고 또 상품도 괜찮은 것 같아서 청약서에만 자필 서명을 하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등 금융그룹이 아닌 무조건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요. 보험 상품도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었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근무할 때도 이런 영업 형태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도 제 직장 동기가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아이들 뭐 교육 특강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데 뭐 특강은 정말 빨리 끝나고 바로 청약서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청약서를. 예. 선생님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보험 대리점 소속인 것을 숨기고 아주 우량한 금융주주 회사, 뭐 이런 회사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한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 안내 자료를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또 그 상품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시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보험 상품도 설명과 달리 저축성이 아니라 보장성이었네요. 네,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불완전 판매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턱대고 청약서를 뿌리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험 상품 설명이 제대로 설명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함부로 이런 경우에는 가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유의사항도 사례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은 어떤 분이 이 사례를 가명을 만들었는지 감이 오는데요. 전업주부 별주부 씨와 소속 설계사 산토끼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업주부 별주부 씨가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근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산토끼 씨가 다가와서 이 보험을 재설계해주겠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이제 권유대로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종신보험도 해지하고 산토끼 씨가 권유한 종신보험에 신규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로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내용이 기존 종신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별주부 씨는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이 원금에 크게 못 미쳐서 손해만 보게 되었다는 사례입니다. 누가 만든 사례인가요? 굉장히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예. 네, 응답하라 1888 시대인 것 같아요. 원래 전래동화가 항상 그렇잖아요. 전래동화에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네. 이 사례에도 교훈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전업주부 별주부 씨도 이제 이 산토끼 씨한테 좀 낚이는 사례입니다. 네. 예. 세 번째 유의사항은 보험 계약을 갈아타는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걸 뭐 보험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설계사들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요새 뭐 케이블 TV의 경제 방송을 보면은 보험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프로그램들도 막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보험 계약을 갈아탈 때 정작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기존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수수료나 이런 사업비 등을 떼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보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간 건강 상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내던 보험이 조금 부담이 되어서 갈아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지를 하지 않고 부담을 줄이거나 좀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험을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기존 보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과도한 부담이 돼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성급하게 해지하시는 것보다 먼저 계약 조건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갈아타시려는 목적의 상당 부분은 보험 계약 조건의 변경만으로도 만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계약 조건의 변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해지를 하지 않고 보험 가입 금액만 낮추거나 또는 증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또 지금까지 낸 돈으로만 보장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험 종목을 변경하거나 특약만 신규 가입하거나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보험 상품별로 변경이 가능한지 또 얼마나 변경이 가능한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이미 가입하고 있는 기존 가입회사의 콜센터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계사분들이 새로운 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기존 보험하고 신규 보험의 보험료라든지 보험기간, 보장 내용 이런 주요 사항들을 반드시 비교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갈아탈 때는 반드시 비교 안내 확인서를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비교 안내 확인서가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신규 보험은 기존 보험보다 월 보험료가 7,000원 싸지만 기존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불과 2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은 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애써 부은 납입 원금에 비해서는 해지 환급금이 너무 적어서 결국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 안내 확인서를 꼭 확인하시고 계약을 갈아탈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리모델링 이렇게 요새 아파트 리모델링 이런 거는 새 집에 살게 되고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리모델링이 또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섣불리 갈아타면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요.
여기서 오늘 알려드린 유의사항을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에 바람직한 보험 가입 방법이 아닌 것은 고르면 됩니다. 1번, 보험 안내 자료의 관리 번호와 보험 대리점 상호를 확인한다. 2번, 상품 설명서와 설계사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한다. 3번, 보험료가 부담되면 바로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탄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정답이 조금 어려울까요? 좀 문제가 힌트 좀 어렵나요? 부탁드려요. 저 원래 그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 제가 한번 갈아타서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하철은 갈아탈 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단 거리로 갈아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보험도 과연 그렇게 빨리 갈아타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네, 저희 PD님도 얼마 전에 굉장히 빨리 갈아타려고 좀 서두르다가 다리를 다치셨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아픈 다리로 저희 촬영을 해주고 계신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도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빨리 갈아타도 되는 걸까요? 네,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볼까요? 지금 김세희 님도 정답 3번이라고 하셨고요. 예. 동명이인 김민지 님 오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김민지 님 3번이라고 하셨네요. 승은 님도 방송 열심히 봤더니 문제가 쉽게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이혜진 님도 3번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 정답을 알려주시죠. 정답을 네. 공개해 주시죠. 지금 제가 우리 김민지 아나운서님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는데 저희 팀장님 성함대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내부자가 방송 나온다고 동명이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당연히 챙겨 보시겠죠. 네, 제가 예. 방송 나온다고 잘 여러 팀원이 가지 지금 신경 방송에 써주시고 데뷔를 챙겨주셨습니다. 하셨는데, 예. 이 자리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네. 3번입니다. 네.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는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요. 먼저 계약 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 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정답을 맞히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5가지 유의사항 중에 저희가 3가지 가지고 문제를 풀어왔는데요. 2가지 유의사항도 알려주시죠. 네.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소비자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최소 3개 이상의 종종 유사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제시하신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에 대한 비교 설명도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대리점이 어떤 곳인지, 어떤 규모인지 또는 믿을 만한 곳인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리점이 제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곳인지, 소속 설계사 수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불안전 판매 비율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대형 대리점의 경우에는 최근에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사항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입을 고려하는 보험 대리점이 다른 대리점에 비해서 불안전 판매율이 많이 높다. 이러면은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대리점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소셜라이브 나우 오늘 보험 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나에게 맞는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오늘 전해드린 내용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출연해 보시니까 출연 소감 어떠세요? 막상 이런 경험을 사실 처음 해보게 되는데요. 네. 또 라이브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긴장됐었는데 아주 좋은 경험했습니다. 네. 종종 불러주시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김태준 님이 실무자님 연필이 눈에 띈다고 어떤 연필이냐고 하셨는데. 이 연필이 이제 회사에서 나눠주는 연필인데요. 이 짧아지면은 좀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렸을 때 절약 정신을 다시 떠올리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껴야 잘 이게 쓰죠. 저희가 설정한 소품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리허설을 하는데 이 연필을 들고 오신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희도 좀 감동했습니다. 선생님의 네. 이런 절약 정신과 저희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검소하고 애를 쓰는지. 네, 최경원 님이 네. 연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한정판 연필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시청자 퀴즈 상품으로 한번 걸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방송은 12월 7일 금요일 계속되고요. 또 특집 방송 예고를 해주신다고요. 예, 저 11월 29일 목요일에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그 금융감독의 미래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그날 그 국제 심포지엄 현장을 저희가 오전 9시부터 끝날 때까지 생중계해드릴 예정이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등 뭐 세계 유수 기업이 이제 뭐 그런 핀테크나 또 이런 금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이제 그 시견들을 이제 보여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날 페이스북에 접속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